여러분, 지금 학자들 사이에서는요, 대한민국의 경기가 이제 저점을 통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표상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표상 분석입니다. 쉽게 말하면 경제가 지금 제11 순환기를 시작을 했는데 제11순환기의 정점이 2017년 9월이었다. 2017년 9월입니다. 이건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강 하다가 지난해 5월에 저점을 찍은 건 아니냐. 예, 이렇게 지금 경제학자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요.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의 경제순환 국면을 분석하는 지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경제가 일반적으로 그렇잖아요. 경제라는 건 단순하게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승하다가 그리고 정점이 도착하면 둔화하기 시작해서 그리고 하강하고 그리고 다시 하강의 끝점에 가서는 회복하고 그래서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상승, 둔화, 하강, 회복을 이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제1순환기 때부터 보면 1970년대부터 보면요. 지금 현재가 온 게 제11입니다. 제11순환기에 도착을 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합니다. 물론 제10순환기 같은 경우는 유럽 재정위기가 끝으로 최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고요. 제9순환기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축으로 지금 잡았고요. 그 다음에 제8순환기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이때가 뭐 카드 사태 나타날 때 그때를 지금 제8순환기로 잡았고요. 제7순환기 때는 이게 결국은 닷컴 버블이 꺼질 때를 저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지금은 이제 제11순환기인데 이때 저점이 어디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지난해 5월까지 가니까 아주 최악으로 찍더라 이 말입니다. 최악으로. 일반적으로 여러분 이 경기를 진단할 때 가장 중요한 지표가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고요. 또 하나의 지표가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입니다. 이 빨간색과 파란색인데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현재 경기가 어떠냐를 나타내는 지표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미래 경기가 어떠냐를 현재에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순환 변동치 지수들이 동시에 올라가기 시작하면 경제가 조금 회복 국면에 접어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올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인데 2017년 9월부터 말입니다. 이게 2017년 9월이에요. 2017년 9월부터 무려 32개월간의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동시에 떨어졌습니다. 동시에. 무려 32개월입니다. 32개월이니까 여러분 IMF 때가 29개월이었거든요. IMF 때가 29개월이었는데 지금 32개월이니까 진짜 최악까지 내려갔다는 거예요. 최악까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경제가 진짜 어려웠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경제가.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IMF 때보다 더 어려웠으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문재인 정부가 이 2019년 9월 때부터 경기가 정점이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문재인 정부가 경제를 모른다는 거예요. 경기가 정점이면 이것을 더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이게 꼬꾸라지는 걸 올리기 위해서 경제 부양책을 씁니다. 부양책을. 그런데 반대로 경기를 더 죽이는 정책을 썼어요. 최저임금을 올린다든가 법인세를 올린다든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든가 주 52시간제를 도입한다든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핵심 경제 정책들 있잖아요. 소득주도 성장 정책, 공정경제라는 정책, 형식성장은 하지도 않았고요. 예, 공정경제하고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핵심 정책인데 그 정책이 오히려 경기를 더 망가뜨린 겁니다. 더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32개월 동안 떨어진 겁니다. IMF 때는 29개월 떨어지고 말았는데 예, 이때는 32개월이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게 끝간데 없이 내려가다가 예, 2020년 5월이 저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실제로도 보면 지표에서 나타납니다.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동시에 상승하는 모양새가 있지요. 2020년 5월에 처음으로 이게 100이 기준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99.3 그리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는 98.5였습니다. 그때부터 쭉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7개월 연속 동반 상승한다. 이러면요. 이거는 이제 경기가 좋아지는 시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만 올라가면 경기가 이제 뭔가 달라지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7개월째 올라갔거든요. 물론 7개월째 올라갔지만 이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최근에 들어와서 꼬꾸라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꼬꾸라진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라가는 모양새잖아요. 이게 이제 경기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의 어떤 모양새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런데가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꺾였다는 사실. 지금 6월에서 최고치 올라가서 7월에 꺾였거든요. 102.6으로 오히려 꺾였습니다. 0.2포인트가 꺾였는데 이게 지금 결국은 선행지수니까 미래경제잖아요. 미래경제가 순탄치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래경제가. 예. 미래경제가 순탄치 않다. 다시 말해서 말입니다. 우리가 4차 대유행이 지금 심각하잖아요. 거기에 따른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고요. 실제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도 4차 대유행의 어떤 충격이 분명히 우리 경제에 미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기 때문에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도 거기에 부합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다 짐작하고 있듯이 지금 바닥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가 심각합니다. 하루에 확진자가 2,0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바닥 경기가 좋을 리가 없잖아요. 그 어느 때보다 충격적이다 이야기할 만큼 지금 코로나19의 신규 확진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요. 게다가 요일별 최다일이 지금 4일째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확산 조짐이 보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확산이 일어났을 때 바닥은 더 무너지는 거예요. 바닥은. 그럼 뭐가 좋아지느냐? 수출이 좋아지고 비대면이 좋아지고 바닥은 더 무너지고 중소기업은 더 나빠지고 수출 안 하는 중소기업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양상으로 계속 된다는 겁니다. 그런 양상으로. 그러니까 뭐 술집이든 이게 말입니다. 한정식집이든 외식이든 뭐 중소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모든 곳에 자영업자가 완전히 폭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회복의 저점은 맞다. 경제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통계청은 아직 저점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제학자들은 저점이 지난해 5월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직 5월인지 아닌지는 뭐 일단 지표상으로는 5월이 맞다. 이게 일반적인 평가고 일반적인 전망입니다. 중요한 것은 보시다시피 바닥이 무너지니까
결국 말입니다. 양극화가 더 심해지지 않느냐. 최악의 양극화를 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전부 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양극화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느냐 하는 게 최근의 어떤 경제에 대한 분석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지표도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지표도 보면 2021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OECD에서 내놓은 건데요. 대한민국은 3.8%, 4.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중국은 그대로 뒀고요. 미국은 하향 조정했거든요. 6.9에서 6.0으로. 일본도 2.6에서 2.5로 하향 조정했는데 유일하게 한국만 상향 조정을 했어요. 물론 이래 또 상향 조정하니까 또 OECD 아시죠? 또 OECD. 또 OECD 누군가 아시나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맨날 OECD만 가지고 늘어진다고 해서 별명이 또 OECD입니다. 또 OECD는 또 난리가 났어요. 또 난리가 났어요. 자기 칭찬 아니라고 바빠 죽어 지금. 바빠 죽어. 그러니까 바닥은 무너지고 지금 수출이나 비대면은 좋아지고 그러면서 양극화가 K자 양극화죠. 양극화가 잘 되는 곳은 굉장히 잘 되고 안 되는 곳은 진짜 안 되고 지금 수출 기업은 잘 되고 그렇죠. 비대면은 잘 되고 반면에 비수출 기업은 안 되고 게다가 대면도 안 되고 이 K자 양극화가 계속 심화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에서 이제 경기 순환에 대한 부분에서는요. 이게 저점을 통과해서 회복기에 접어들었다 이렇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금방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V자 반동으로 쭉 하게 되면 좋아지는 경우 느낄 수가 있는데 지금은 바닥이 무너진 상태라서요. 이게 V자 반동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회복기, 경기가 회복의 어떤 모양새로 진입한 것은 경제 대순환의 어떤 논리에 비춰보면 맞는 말이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바닥이 회복하기란 굉장히 어렵다. 이 정도로 오늘은 이해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직까지는 완전히 경기 저점이다 판단하긴 이르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4차 대유행이 어떻게 갈란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거든요. 게다가 이게 3,000명, 4,000명이 갔을 때는 경기 저점이 다시 저점으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맞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일단 전체적인 지표로 봐서는 6개월 동안 6개월 지금 7개월째죠. 7개월이니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하고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동시에 상승한 모양. 요것까지만 인정을 하자고. 요것까지만 인정하고 지금 4차 대유행으로 인해서 경기가 어떻게 빠질지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면서 여러분하고 이게 좋아지는 모습인지 그렇지 않으면 더 나빠지는 모습인지 앞으로 판단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뭔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조금의 회복세가 있다는 자체는 경기 저점을 지났다는 자체는 L자형일지 모르지만 저점이 지났다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면 경제에는 호신호입니다. 좋은 신호입니다.